자, 안녕하십니까. 정유성 교수입니다. 자, 요번 실험은 두 번째 기체상수 R값의 결정이라는 제목의 실험입니다. 결정이라는 말 교수님 무슨 말이에요? 뭐 이거 물어본 사람도 있는데, 기체상수 R값을 실험을 통해서 직접 구해서 계산해내는 것을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과학적인 용어거든요. 자, 그래서 뭐지 소변 속에 뭐 암모니아의 양을 결정한다 그러면은 암모니아의 양을 실험을 통해서 직접 측정해서 계산해 낸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실험이에요. 자, 그래서 뭐 실험은 기본적인 설명해 드리고요. 당연히 지난번처럼 조교가 직접 여러분을 대신해서 실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이 영상 있잖아요. 보실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중간중간에 실험 결과 데이터 수치들이 교수가 설명을 통해서 분명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꼭 기록을 해 두셔서 나중에 레포트, 보고서 쓰실 때 그 결과값을 바탕으로 진짜 기치상수 R값을 계산해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챕터 3. 당연히 실험실에서 다루게 될 실험 장비 또 안내. 인포 1이 아니고 인포 2인데 미안합니다. 이거 숫자는 인포메이션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수가 이거 못 고쳤네. 미안해요. 자, 어쨌든 뭐 그게 큰 잘못은 아니니까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설명입니다. 여러분 교재 파일 보세요. 교재 파일 출력해갖고 보지도 않으면서 이것만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발 펴서 보고 중요한 내용은 필기를 하세요. 이거 교수가 지금 이 얘기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솔직히 좀 여러분한테 서운한 감을 담아서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과제 얘기 좀 할게요. 지난번 유리 세공 실험 과제할 때 5페이지, 6페이지에 있는 유리 도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라고 분명히 질문도 되어 있는데, 분명히 이 영상만 대충 씩 보고 5, 6페이지에 있는 도구들 다 조사하라고 해서 다 조사하는 아주 웃긴 친구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영상 지금 보고 있더라도 PDF 파일로 올려준 영상 자료 PDF 파일 지금 옆에 두지 않고 있는 친구들은 그거 옆에다 꺼내놓고 보면서 메모를 해 두세요. 거기다가. 출력을 하든 아니면 패드, 뭐 아이패드나 뭐 탭 이런 거에다가 띄워놓고 뭔가 적을 수 있도록 필기 준비를 해놓고 들으라는 겁니다. 아니, 대학교 과목이면 진짜 어려운 과목인데 필기도 안 해놓고 꼼꼼히 보지 않아가지고 과제를 엉뚱하게 하는 친구들은 도대체 뭡니까?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다시 한 번 더 교수가 잔소리 하겠습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 기본이 안 돼서 그래요. 그 정도 얘기는 교수가 얘기해 줘야지. 자, 그러면 본 내용 설명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목표, 기체의 양과 온도, 부피, 압력 사이의 관계는 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주어진다. 자, PV는 nRT라고 하는 공식이 곧 나올 겁니다. 그게 뭔지는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미리부터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이 기체 상태 방정식을 구해지는 이 과정은 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실험 목표 과정에서 보면은 기체는 온도가 충분히 높고 압력이 충분히 낮은 상태에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를 잘 만족을 합니다. 이 실험에서는 산소 기체를 발생시켜 가지고 산소 기체의 압력과 부피, 몰수와 온도를 측정해서 이걸 바탕으로 기체상수 R 값이 진짜 얼마 값의 상수 R 값인지를 직접 계산해내는 거예요. 먼저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어떤 배경으로 나오게 됐는지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너무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론 좀 길게 설명하니까 졸렸다고 과감하게 교수한테 얘기하는 훌륭한 용자 학생이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 자, 요번에는 재미있게 설명할 자신 없으니까 핵심 위주로 깔끔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일의 법칙 첫 번째. 보일의 법칙은 뭐냐면은 기체라고 하는 거는 압력을 높이면 부피가 줄고 그 다음에 압력을 줄이면 부피가 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비례한다는 원칙이 바로 보일의 법칙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이 풍선에다가 바람을 집어넣고 손으로 꽉 눌러서 압력을 주면 풍선이 쪼그라들겠죠. 그렇죠? 근데 손에 있는 힘을 빼면 다시 풍선이 팽창할 겁니다. 압력과 부피는 기체 부피는 반비례한다. 그리고 또 샤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체 부피는 온도에 의해서 비례한다. 여기서 말하는 온도는 절대 온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기체 부피는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라는 곡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설명 깔끔하게 하고 있죠? 네, 좋아요.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게 새로운 법칙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 기체의 양을 잴 때 그램이나 기체의 부피 밀리리터로도 양을 재지만 기체 분자의 알갱이 수를 가지고 재기도 합니다. 여기서 몰수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기호로는 소문자 n으로 씁니다. 몰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입자의 개수를 나타내는 하나의 단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1몰 개수의 분자가 있다. 이 말 뜻은 무슨 뜻하고 똑같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어마무시한 숫자의 분자가 있다는 뜻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체의 분자의 개수를 일일이 분자수로 하나, 둘, 셋, 넷 센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묶음으로 1몰이라고 하는 묶음으로 그 개수를 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하여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양에 비례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온도와 압력이 딱 정해져 있는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풍선을 크게 하나 불고 풍선을 조그맣게 하나 입으로 불었어요. 주변의 온도와 압력, 대기압력 두 풍선 다 똑같습니다. 내부의 기체의 온도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현재 왼쪽에 있는 기체 부피, 오른쪽에 있는 기체 부피가 서로 다르죠. 다른 이유가 뭐가 달라서이냐? 이 큰 풍선은 여러분들이 바람을 많이 불었기 때문에 기체 분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즉 기체 몰수가 누구보다 옆에 있는 요 풍선 속에 들어가 있는 기체 몰수 N2보다는 훨씬 더 양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체의 몰수가 많으면 기체의 알갱이 수가 많으면 당연히 그 기체의 부피 또한 그거에 비례해서 커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되게 쉽죠? 자, 다시 얘기하자면 기체에는 크게 3법칙이 있어요. 보일의 법칙, 샤르의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기체 부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법칙입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을 따로따로 생각하기보다는 기체 부피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생각한 게 바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자, 결국에는 요 공식 하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부터 설명할게요.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압력 P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기체의 온도에 비례하며 알갱이의 수에 비례한다라고 보통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이거 이퀄이라는 걸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같은 건 아니고 비례한다 이런 표시를 써야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식이라고 부르냐면 이거는 비례식이라고 부릅니다. 비례식. 근데 이공계통 친구들이라면 비례식은 반드시 방정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습관적인 이렇게 습관이 좀 들여져 있어야 돼요. 이퀄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P를 이쪽 왼쪽으로 좌변으로 보내면 P 곱하기 V는 비례한다. 모 곱하기 모로 알갱이의 몰수 곱하기 T로 이렇게 비례한다. 이게 비례식인데 이거나 요거나 똑같은 비례식인데 여기서 이제 비례식을 등식으로 바꿔버리면 요 표시를 등식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PV는 NT다 이렇게 하기 전에 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비례상수 K를 두도록 돼 있어요. 비례상수 K. 그래서 이 방정식을 정리하면 PV는 NKT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동안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K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오늘 하는 실험 같은 걸 주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실험 같은 걸 해서 이 K 값이 정확히 얼마 값인지를 알아냈습니다. 그 K 값을 알아내는 본바, 이 K 값은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는 값은 실제로 0.082라고 하는 값이 나왔고 단위는 이렇게 좀 복잡했어요. 이렇게 상수가 밝혀지고 나니까 이 비례상수 K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K라고 부르지 않고 기체상수 R 값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완성된 공식이 바로 요겁니다. K를 더 이상 K로 쓰지 않고 R로 이제 쓰기 때문에 R 값의 정체가 밝혀졌기 때문에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이 탄생하게 된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직접 이 R 값을 실험을 통해서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얼만큼 똑같이 나오나. 0.08이라고 하는 숫자랑 얼만큼 비슷하게 나오는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 표준 압력과 온도라고 하는 게 일반학 책을 보면서 앞으로 여러분 나오시게 될 거예요. 공부할 때. 그러면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용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섭씨 영도가 영도 그다음에 이거 1ATM은 1기압이라는 뜻입니다. 1기압. 자, 1기압. 그래서 섭씨 영도 1기압이라는 거를 바로 표준 압력과 온도 STP 조건이라고 이야기한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화학을 이제 공부하면요. 그러면 이상기체 말고 실제기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실제기체는 우리가 현재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맞대면서 경험하고 있는 기체를 실제기체라고 하는데 앞에 말한 이상기체와 실제기체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 이상기체. 이상기체는 앞에서 얘기했던 PV는 NRT를 만족하는 기체를 갖다가 요 등식을 만족하는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기체를 이상기체. 실제기체는 이 공식을 완벽하게 만족을 못해요. 약간 변형된 공식을 실제기체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른바 반데르발스 방정식에 의해서 PV는 NRT가 약간 변형된 채로 어떻게 된다? 등식이 성립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실제기체 상태 방정식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여러분의 일반화학 책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기체 단원이 설명되어 있는 단원이 몇 단원이냐면요. 보자. 이거 옆에 일반화학 책이 있어서 한번 책을 펼쳐서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입니다. 5단원. 5단원의 기체라고 하는 단원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정확히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가 어떤 점에 차이가 생겨서 실제 기체 방정식은 이렇게 쓰게 됐으며 그 다음에 이상 기체 방정식은 이렇게 쓰게 되는지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과제를 통해서 한번 이거를 밝혀서 정리해서 한번 제출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과제 내용은 과제 공지사항으로 교수가 언급을 정확히 해주니까 잘 읽어보고 과제를 하시길 바래요. 자, 다음. 그 다음에, 어이구, 이거는 왜 잘렸니? 자,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그림이 갑자기 잘리는데요.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여러분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잠깐만요. 몇 페이지 보면 좋을까? 화면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14페이지에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을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화면 좀 끌어올려 볼까요? 네, 요걸 이야기하는 것. 요거예요, 요거. 네, 요 부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잘렸는데요. 네, 요걸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보면은 어때요? 예. 어떤 A라고 하는 기체하고 B라는 기체가 서로 혼합되어 있는데 그때 혼합된 기체의 압력이 300mm Hg라고 합니다. 그 ATM이라고 하는 단어 말고 밀리미터 Hg라고 하는 단어도 압력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위예요. 자, 어쨌든 A 기체를 제거해서 A 기체를 제거한 다음에 B 기체의 압력을 한번 재보니까 B 기체가 200mm Hg라고 합니다. B기체를 제거하고서 A기체만의 부분 압력을 재보니까 A기체만의 압력을 재보니까 100mm, 밀리미터는 아니죠. mm, 밀리미터라고 읽어야겠다. 밀리미터 H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단위 내용은 나중에 5단원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과제하려고 5단원을 좀 읽어보시게 되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교수가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다만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포인트를 뭘 봐야 되냐면 요걸 보셔야 됩니다. 부분압력 법칙이라는 거는 두 종류 이상의 기체가 혼합돼서 혼합기체로 있을 때 하나의 각각의 기체의 부분압력들을 더하면 전체 기체의 압력이 된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부분압력 법칙이에요.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A라는 기체가 100만큼의 기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기체가 200만큼의 기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둘이 섞이게 되면은 300이라고 하는 기압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당연한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극히 당연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요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상기체라면은 이런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을 잘 성립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이 R값, 우리가 기체상수 R값을 밝혀냈기 때문에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을
딱 증명해낼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수상치환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요것만 잘라서 교수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치환. 요거가 뭘까요? 요거가 뭘까요? 수상치환. 수상치환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 여러분 그림 한번 보셨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예, 수조에다 물을 받아놓고 컵을 뒤집어 가지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호수 같은 거 관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게 물 위로 이렇게 뽀글뽀글뽀글 기체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이 윗부분에 여기 비어 있는 공간에 내가 원하는 기체가 따로 모이게 되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기체를 포집하는 방법을 수상치환 포집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상치환이라는 걸 했을 때 기체의 압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기체 압력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물이라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기체가 내가 원하는 기체만의 압력이 여기 조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체에 A도 들어가 있지만 기체도 들어가 있지만 이 밑에 있는 물에서 증발된 수증기 입자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수증기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 내부의 기체의 압력이라는 걸 만약에 전체 기체의 압력이라는 거는 바로 내가 포집하기 원했던 기체의 압력 더하기 이 물 때문에 발생한 수증기의 압력을 모두 합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수상치원이라는 방법의 특징이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옆에 있는 실험 도구를 보면서 이제부터 교수가 설명할 테니까 여기서 집중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까 걱정인 게 뭔 줄 알아? 요번에 그러니까 유리도구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에브리타임이 학생들 속 터지는 글 올라온 거 보고 내가 깨달은 건데, 교수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인강 만들어서 설명을 해줘도 듣는 친구만 듣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잘 듣고 있니, 얘들아? Are you there? 살아있어? You alive? 내가 진짜 물어보고 싶다. 진짜 깨어는 있니? 어? 좀 부탁이에요. 어떻게 교수가 어떻게 강의하면서 통사정을 하냐. 잘 들어요. 자, 중요한 내용. 자, 요번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요. 산소 기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염소산 포타슘, 즉 염소산 칼륨이라고 하는 거를 열로 분해시켜 버립니다. 세모의 표시는 가열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산화 망가니즈 포라고 하는 요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요 물질은 검은색의 촉매입니다. 요 촉매를 어떻게, 네, 그쵸. 이 촉매하고 요 염소산 포타슘을 섞은 다음에 가열을 해주면 KCl이 만들어지면서 산소 기체가 막 미친 듯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요 시험관에다가 여기 시험관 요 자리 교수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요 자리에다가 요 물질하고 요 물질을 섞어서 넣은 다음에 밑에서 불로 막 가열해가지고 뜨겁게 가열해서 얘네들이 뜨거운 열에서 반응을 해서 산소 기체, O2 기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디자인해 놓은 장치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미 요 비어있는 공간, 여기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수증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H2O 기체. 수증기가 이미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산소 기체가 밀고 들어와서 어떻게 기체의 압력이 빵빵해지면 이 물이 아래로 밀리면서 요 대롱을 타고 병에 담긴 물이 빠져나와서 여기에 고이게 되는 겁니다. 그 기체를 발생하는 장치인 것도 맞는데 기체를 포집하는 장치이기도 하거든요. 수상 포집입니다. 물 위에서 포집하는 그러한 실험이에요. 물 수면 위에서 이 기체를 포집하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수상 포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상 치환 포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기체를 포집하는 방법이 수상 치환 포집 방법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제 내용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조사하셔야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마디 얘기하는데, 어이, 학생들,
쉽게 자료 찾아서 할 수 있는 과제도 있지만 어렵게 찾아서 할 수 있는 과제도 있어요. 대학교 과제가 쉬운 것만 과제를 내는 게 어딨어요. 대학교 과제라고 얘기하면은 주변에 대학 졸업한 형이나 누나, 삼촌들 이런 사람들 물어봐. 대학교에서 내는 과제가 그렇게 막 하기가 쉽냐고. 어려운 게 특징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잔소리 맨 끝에 할 거예요. 일단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 기구와 시약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하겠는데, 자, 시험관이 뭔지는 이미 여러분이 유리초자에 대해서 지난번 실험 1에서의 과제를 하셨다면 시험관이 어떻게 생긴 녀석인지 알 거 아니에요. 요거라는 거 알 거 아니야. 그럼 끝났지. 그 다음에 비커가 뭔지도 알고 있지. 그 다음에 시약병이라는 건 여기 적혀져 있으니까 이제 알겠지. 여기 시약병이 뭔지는. 그치? 고무마개라는 거는 지금 요런 것들 이야기하는 건데, 고무마개는 일단 교수가 일단 알려드렸고, 지금 그 다음에 동영상에서도 한 번 더 고무마개가 뭔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핀치 클램프는 요거 조인 클램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것도 동영상에서 교수가 한번 알려드릴 거고, 심지어는 지금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 겁니다. 네, 유리관은 지난번에 우리가 실험 원에서 세공했던 유리관, 기역자관이라든지 디귿자관을 이렇게 세공한 거라든지 이게 스포이드관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고무관은 여기 이제 조인 클램프로 말랑말랑하게 이게 되어 있는 그 말랑말랑한 재질로 관에다 꽂아 놓은 고무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스탠드는 뭐다? 지난번에 우리 강의 소개 영상에서 스탠드가 뭔지는 설명 한번 드렸죠. 요 녀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 봤어요. 몰라요. 막 이딴 소리 하면 안 돼요. 혼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때 안 들어가지고 몰라요. 막 이러면 이제 안 돼요. 근데 클램프는 뭐냐면은 아까 스탠드 있잖아요. 스탠드에 유리 시험관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달려있는 이 집게, 요 집게, 요 집게가 바로 네, 좀 낙서돼 있어 안 보이지? 집게가 여기는 그림을 그려놓으라고 생각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 시험관을 잡고 있는 집게 같은 거 이걸 갖다가 클램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성면판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교수가 뭔지 설명했었죠. 예,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면판은 왜 필요하냐면은 이 시험관 같은 거 뜨겁기 때문에 성면판 위에 잠깐 올려놓고 식혔다가 무게를 재야 되기 때문에 성면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리세공을 위한 토치램프, 부탄가스, 유리를 자르기 위한 줄. 왜냐면 기역자관 꺾고 디귿자관 꺾어서 만든 다음에 길이 적당히 재서 잘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다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리세공 도구가 필요하고 목장갑이 뭔지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라필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파라핀 재질의 필름인데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물건인지는 좀 있으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또 교수가 설명 다시 해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염소산 포타슘, 연소산 칼륨, 포타슘을 칼륨이라고 부르니까 일단은 여러분 알아보기 쉽게 칼륨이라는 용어와 포타슘이라고 하는 용어를 교수가 혼용해서 지금 써봤어요. 여기 K라고 하는 거, 이 녀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 망간이라고 하는 가루, 이산화 망가니즈, 오리지널 이름은 이산화 망가니즈 4입니다. 이게 공식 용어니까 앞으로 이걸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산화 망간 이거는 고등학교 때 익숙했던 친구들 한번 알아보시라고 교수가 적어둔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자량도 있고 녹는 온도도 있고 밀도도 있고 원래 시약을 조사해서 찾을 때는 기본 정보 정도는 여러분들 찾을 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핀치 클램프가 뭔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면은 핀치 클램프는 두 종류의 형태가 있습니다. 나사를 조이는 조인형과 그 다음에 스프링형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주로 이런 걸 편하게 나사 돌리고 잠그는 그런 것도 시간이 꽤 걸리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게형 집게형 쉽게 얘기하면 뭐지 스프링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편안하게요. 자, 여러분이 새로 보는 도구들인데, 자, 이제, 조교가 실제로 실험을 하는 시범 영상을 한 13분 정도 여러분 시청하시게 될 거예요. 네, 시청하시고, 그 이어서 다음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실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요. 자, 그러면 먼저 저울을 먼저 0점을 맞춰서 유산지를 올려놓고 준비한 다음에 실험에서 사용할 재료인 염소산 포타슘을 이제 적정량 무게를 재서 이제 그 가루를 채취를 합니다.
자, 그 매뉴얼상에 보게 되면은 그 1.00g의 염소산 포타슘을 어, 취해서 실험 준비를 하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확실하게 가루의 질량을 재서 이렇게 측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이렇게 유산지에 담긴 1.00g의 염소산 포타슘을 이제 하얀색 가루를 시험관에 집어넣어서 이번에는 산화, 망가니즈, 뽀를 또 준비를 해서 또 측정을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저울 위에서 0점을 맞춰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렇게 검은색 가루에 검은색을 띠고 있는 산화 망가니즈를 0.10g을 갖다가 이제 분취하는 거죠. 저렇게 분취한 가루를 앞선 가루, 하얀색 가루인 염수산 포타슘과 잘 섞이도록 시험관에 담은 다음에 실제로 시험관 무게까지 포함해서 66.19g이 나온다는 것을 일단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하기 전에 반응물의 질량과 그걸 담고 있는 시험관의 무게를 모두 다 측정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병에다가 증류수를 충분히 담아두고 고무막에 씌운 다음에 이제 연결할 실험 도구들을 준비를 해놓습니다. 기역자관, 디귿자관, 스포이드관 이런 거는 실험 1에서 이미 했던 거, 실험 1번에서 했던 유리세공의 결과물로 가지고 와서 이제 실험 장치를 하면 되는데요. 조인 클램프도 준비를 아까 해놨다는 거 아마 보이셨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시험관에 연결할 저 고무관에 또 유리관을 이렇게 꽂죠. 자,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 조교가, 스탠드 클램프에 있는 나사 같은 걸 조이고 풀면서 시험관과 유리병 사이에 원활하게 연결이 잘 이루어지도록, 위치 세팅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지금 보일 겁니다. 실제로 실험은 완벽하게 세팅을 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험 당장 하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실험 도구를 세팅하는 것에 시간 할애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실험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좀 공을 들이시고 시간을 들이셔서 지금 쪽에 좀 세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높낮이 조절에서 무언가를 밑에 받친다거나 아니면은 주변 상황에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그 방향을 바꿔준다거나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조교가 너무 무리해서 지금 막 힘을 주는 건 아니고요. 살살살살 돌리거나 이렇게 누르면서 빠른 속도가 아닌 천천히 이게 손놀림으로 이제 유리관을 유리막에 뚫려 있는 구멍에다 꽂고 있는데요. 아주 잘하고 있는 건데 급하게 힘을 줘서 하게 되면은 손에서 유리가 깨져가지고 손에 유리팍에 박히는 그런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연결했을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가 아니면은 고무마개와 유리 사이에 빈틈은 발생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확인해 가면서 시험 세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어서 이제 출구 쪽, 이 물이 빠져나가는 쪽에 그 고무 호스를 꽂고 지금 조인 클램프를 저렇게 보이신 바와 같이 조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라필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양초 재질의 성분인 파라핀으로 되어 있는 필름인데요. 보는 바와 같이 잡아당기면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성질을 이용해서 고무와 유리가 접촉하는 모든 면을 저렇게 밀봉하듯이 패킹을 해줘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불필요하게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틈을 통해서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철저하게 밀봉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리와 고무가 서로 닿는 부분의 모든 틈을 다 막아주는 겁니다. 보는 바와 같이 깔끔하게 조교가 파라필름으로 연결을 잘 했네요. 자, 전체적으로 공기가 셀 만한 공간이 없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확인이 끝났으면 시험 세팅이 완료가 된 겁니다. 처음 준비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공기가 역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저기 또잉 클램프 보이시죠? 저거를 채워놨다가 실험하기 직전에는 물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조인 클램프를 풀어서 저렇게 조치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데요. 토치 램프라고 지난 시간에도 교수가 한번 설명한 바가 있는데, 그쵸. 뜨거운 불을 내보낼 수 있는 도구죠. 이걸로 하얀색 가루와 검은색 가루가 잘 섞여 있는 시험관에 시약이 담긴 부분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열해 줍니다.
그러면 염소산 포타슘과 산화 망가니즈가 열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같은 반응을 일으키면서 산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산소 기체는 기체이기 때문에 관을 타고 내려와서 왼쪽에 있는 유리병의 수면을 밀게 돼요. 밀게 되면 그 밀리는 힘에 의해서 오른쪽 비커에는 물이 빠져나와서 담기게 됩니다. 스포이드관을 통해서 물이 줄줄 빠져나오는데 잘 보시면 계속 가열을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물이 격렬하게 빠져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상당히 빨리 물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산소 기체가 그만큼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물이 빠져나온 양만큼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산소 기체의 발생 부피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면서 필기 같은 거 하고 계시나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가열을 통해서 발생한 산소 기체의 부피를 밀려서 나오는 물의 부피로 우리가 산소 기체 부피를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이 막 빠른 속도 이거 카메라 빨리 돌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물이 나옵니다. 반응이 거의 끝날 때쯤 되면은 물이 더 이상 안 나오는 시점이 오게 되는데 그 시점까지 골고루 시험관을 전체적으로 가열해 주셔야 돼요. 이게 실험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한쪽 부분만 그냥 가열을 해주다 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가루가 충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열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한 시약의 일부만 산소를 내보내고 일부는 산소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빠져나오는 물의 양이 적게 됩니다. 자, 이거 반응은 금방 끝났습니다. 더 이상 산소 기체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물이 밀려 나오질 않습니다. 왼쪽에 있는 병의 물의 양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 빠져나온 물의 양을 이 부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메스 실린더, 즉 부피 실린더에다가 이 비커에 담긴 물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부피를 정확히 측정하시면 됩니다. 측정하기 전에 그 PV는 NRT 공식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소 중에 온도 값이 있었습니다. 온도 요소, T값의 온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온도는 바로 물의 온도를 측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물과 맞닿아 있는 산소 기체의 온도가 바로 물의 온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수면과 접촉하고 있는 산소 기체의 온도는 곧 물의 온도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죠. 문금을 지금 동영상을 봤을 때는 이 실험을 할 때 조교들이 실험실의 당시 온도가 영상 14도인 것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이 실험 조건에서의 산소기체, 발생한 산소기체의 온도가 영상 14도구나 라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이 끝났으면 어떻게 시험관과 남아있는 반응물 찌꺼기들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양이 줄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65.81g이라고 나왔네요. 처음하고는 정말 질량이 줄었죠. 이유가 뭘까요? 산소 기체가 발생해서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산소만큼의 무게가 준 겁니다. 그러면 발생한 산소 기체의 질량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몇 g의 산소 기체가 발생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기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00ml짜리 메스 실린더에 비커에 담겨져 있는 물을 부어서 총 몇 밀리터의 물이 빠져나온지를 부피를 측정해 보면 발생한 산소 기체 부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100ml 물 한번 채웠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또 두 번째로 100ml의 물을 또 양을 또 측정을 했네요. 여태까지 200ml까지 측정이 됐습니다. 자, 과연 300ml까지 부피가 나올까요? 일단 봅시다. 맞아. 차분하게 딱 부어주고 물을 흘리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예. 300ml까지는 되지 않는데 지금 화면상으로 보니까 40하고 7ml 다시 한번 네, 대충 화면상으로는 47 정도 되니까 토탈 247ml의 물이 빠져나온 것, 즉
발생한 산소기체 부피는 247ml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뭐 대충 실험은 이러하니 이렇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고 지금 이 화면에서 봤던 데이터들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요번 레포트를 쓸 때 기체상수 R 값을 계산 직접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실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자, 영상 잘 보셨으니까 먼저 설명합니다. 자, 먼저 저울에서 가루를 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시약 가루 같은 거요. 저울을 먼저 전원을 딱 이렇게 전원을 온 해서 딱 키게 되면은 디지털 화면에 숫자가 뜨긴 떠요. 근데 0000으로 정확히 이렇게 뜨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절대로 그렇지도 않고요. 그리고 가루를 바로 저울 위에다 올려놓는 게 아니라 유산지라고 하는 저울에서 가루를 측정하는 이 종이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가루의 무게를 재야 되기 때문에 먼저 유산지만 올려놓고 여기 손가락 보이시죠? 이게 누른 단추가 뭐냐면은 영어 단어로는 T-A-R-E 발음은 tear라고 발음을 하는데 발음 끝에 굴려서 tear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이게 0점 조절 단추 즉 보정 단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정 단추. 정확히 풀네임으로 적으면 0점 보정 단추. 그래서 현재 위에 뭐가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가 0.00g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는 0.00g 상태이다는 걸 먼저 세팅을 해 놓고 그 위에 가루를 이렇게 얹어서 씨앗 가루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고무관입니다. 이게 스타퍼라고 해서 루버 스타퍼. 요거 지금 교수가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영어 단어로 고무마개라고 여러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영어로 고무마개를 한번 적어봐라. 지금 설명도 했잖아. 자료도 보여주고 있잖아. 필기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교수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고무마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시험관이나 유리병 위에다가 씌워서 밀폐된 상태에서 어떤 도구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고무마개입니다. 고무마개는 요즘에 너무 좋아서 마개로 코르크처럼 꽂은 다음에 이렇게 주변에 날개 같은 게 있어요. 날개 같은 걸 늘려서 깔끔하게 씌워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보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잘 덮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리 구멍을 뚫어놔야지 유리관을 꽂을 수 있기 때문에 고무에 구멍 뚫는 도구 같은 것도 실제로 실험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사용해서 실험 도구 세팅들을 기본적으로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파라필름이라는 거 있습니다. 네, 그 영상에서 교수가 설명했었죠. 참 신기한 도구예요. 이게 쫙 잡아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 투명한 랩 같은 게 쭉 늘어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영상 보셨기 때문에 별도로 교수가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런 게 자세히 봤을 때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와 고무 사이에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감지가 안 되지만 분명 100%, 100이면 100다 비어있는 그 틈새가 꼭 벌어져서 꼭 나타나요. 그래서 산소기체 반응으로 이렇게 산소기체가 발생한 상태에서 파라필름으로 밀봉을 하지 않으면 기체가 진짜 다 셉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같은 경우에는 망치기 딱 좋아요. 파라필름으로 밀봉을 안 하면. 그래서 밀봉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영상 중에 일부를 캡처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밀봉이 잘 됐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실험 도구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이쪽 부분을 토치랩으로 골고루 가열해주면 산소 기체가 발생하면서 여기 내부에 있는 물들이 밀려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방금 전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거죠. 우리 조교들이 세팅을 진짜 완벽하게 잘했어요. 이제 FM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요번 학기 때 해야 되는 건데 이거 해보면 재밌어요. 나름.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물이 점점 빠져나가는 장면이 보이고, 물이 넘어가고, 뭐, 이렇게 계속 물이 쌓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경험은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산소 기체가 발생하지 않으면 여기 관이 또 비어 있어요. 더 이상 물이 밀려 나오지 않으니까 끊겨버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실험할 때 이 화면상의 데이터 보시면 어때요? 66.19였던 시험관과 속에 채워져 있는 시약의 무게가 65.81로 줄었다. 질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결국엔 뭐예요? 네, 그 차이가 나는 질량만큼 산소기체가 만들어서 바깥으로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산소기체의 질량이 몇 g인지를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온도 측정은 도대체 왜 할까? 왜 하기는요, 수상포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발생한 산소기체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려서 나온 산소기체가 여기에서 머무르면서 물을 밀어냈는데 이 산소기체의 온도를 우리가 측정하려면 이 온도는 밑에 이 담겨져 있는 물하고 지금 접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똑같아요. 네, 물의 온도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물 수면 위에 접촉하고 있는 물의 온도는 아니, 기체의 온도는 밑에 있는 물의 온도와 동일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또 온도를 측정하니까 아까 실험에서 14도, 섭씨 14도가 나왔죠. 이게 바로 저기 그 PV는 NRT에서 온도 T값에 대해서 대입해야 되는 값이긴 한데 T값 여러분 일반화학 벌써 1단원 다들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수업 들으셨죠? 이게 절대 온도 켈빈입니다. 절대로 섭씨 온도를 대입하시면 안 돼요. 섭씨 온도에다가 277.3.15라고 하는 숫자를 더해서 켈빈 온도를 계산하셔서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PV는 NRT라고 하는 공식에 대입을 하실 때. 아이고, NRT. 네, 이렇게 대입하실 때, 이 온도에다가 절대 온도를 대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실험할 때 평상시 우리 주변의 대기 압력은 몇 기압이에요? 평상시 기압 1기압, 1atm이죠? 네, 그쵸. 1atm입니다. 1기압이에요, 우리는. 현재 상태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 데이터 3. 비컨의 물의 부피를 측정한다. 아까 전에 247, 네, 247 밀리리터의 물의 부피가 측정이 됐는데 그게 바로 산소기체의 부피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 실험은 2회에 걸쳐서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평균값으로 데이터를 구해야 R값이 정확히 계산돼서 나오거든요. 자, 치료의 무게 쟀어. 그 다음에 시험관 무게 끝나고 나서 무게 다 쟀어. 뭐 등등 여러 가지 측정 것들이 되게 많았죠. 대기압은 여러분 1기압입니다. 여러분. 네, 1기압이에요. 이런 걸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실험 결과란에 이게 나와 있죠. 이거 계산하는 과정, 풀이하는 과정 조사하셔가지고 레포트 작성하셔야 됩니다. 실험은 조교들에서 데이터까지 뽑아줬으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산소의 기압을 측정할 때 책 뒤에, 즉, 책 뒤란 건 여러분 실험 교재예요. 자, 이거는 그 부록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이따가 자료실에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증기압 그 현재 온도는 22도가 아니라 여러분 몇 도였죠? 우리 14도죠. 14도. 네. 14도에서의 물의 수증기압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시는데 거기에 단위가 ATM 단위가 아니라 밀리미터 수은 단위로 나와 있을 거예요. 교수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알려드리고 싶어요. 환산인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1ATM은 적어두세요. 760 밀리미터 수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증기압 그 온도 각 온도별로 물의 증기압 표가 있는데 그 표에 있는 값은 밀리미터 순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ATM으로 바꿔서 산소의 압력을 따로 계산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산소의 몰수 N 값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모든 거는 PV는 NRT에 달려 있어요. 자, 우리는 무슨 값을 구한다? 요 R 값을 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식은 R을 구하기 위해서는, R을 계산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NT로 PV를 나눠주면 되겠죠? 지금 산소의 압력, 즉 쉽게 해서 산소 O2의 압력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셔야 돼요. O2의 압력, O2의 부피, 그 다음에 O2의 몰수, 그 다음에 온도를 집어넣으면은 R 값이 계산돼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값들을 일일이 챙겨서 집어넣기 위한 사전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데이터들이 얘네들 데이터이고요.
그래서 몰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밑에 방법이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실제 오리지널 값 0.081이랑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실험한 데이터 값을 확인한 값하고의 차이가, 오차가 얼만큼 발생하는지도 여러분 조사를 해서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그게 워드로 쳐져 있어야 돼요. 실제 값과 우리가 실제로 측정한 값과, 그러니까 이론적인 R값과 우리가 실제로 측정한 R값의 차이 오차는 몇 프로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거를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학기 요 실험할 때 이제 여기 인포 2라고 여기 교서 바꿔놨는데, 실험 기구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실험 도구를 너무 자세히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별로 설명 내용은 그렇게 뭐 넘치지 않아요. 딱 하나예요. 아까 전에 말한 그 핀치 클램프, 조임 클램프에 대해서 좀 설명할까 해요. 자, 핀치 클램프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탈부착이 쉽고, 유량이 뭐냐면요. 흐를 수 있는 물체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프링 방식, 우리는 요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고무관을 이렇게 찝어가지고, 꼬집어 사용하는 거고, 나사식도 꼬집기보다 이제 쪼여가지고, 나사로 돌려가지고, 여기를 쪼여가지고 해주는 방식이에요. 이 나사 방식은 여기 뭔가 이렇게 요 패널이 이렇게 이렇게 들린 건데, 패널을 들면은 관이 열리는 거고, 패널을 닫으면 관이 쪼여지는 거, 그런 시스템입니다. 뭐 새로운 도구가 나왔으니까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험에 대해서는 거의 다 교수가 설명을 잘 했고요. 자, 이제 실험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과제 공지 꼭 참고 잘 하시고요. 기한 준수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교수님 기한 넘겼는데 이메일 보내도 되죠? 막 메일 보내는 친구도 있어요. 기한 나중에 받을 거면 기한 뭐하러 정해놔요? 정해놓을 필요가 없지. 나 아무 때나 끝까지 다 받아줄 거면 기한은 뭐하러 정해놔? 어? 기한은 준수해 주세요. 이거는 괜히 폼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 레포트 보니까 표절한 사람에서 상호 친구들 걸 베낀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 대신 동일한 사이트에서 카피 앤 드래그로 진짜 문장 장문조 좀 해라 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따와서 붙여넣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한 25%에서 30%까지 비슷한 친구들이 한 40% 인원 정도가, 전체 인원의 한 40%가 그 정도는 뜨더라고요. 허용 범위는 어느 정도 교수도 인정을 합니다. 허용 범위는 어느 정도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기준만 넘기지 않는다면 교수가 막 페널티 주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과제 질문 정확히 보기, 이거 빨간색으로 좀 쳐놨지. 야, 어이 학생들, 내가 진짜 신사답게 과제 좀 해. 내가 곽철용 흉내 좀 내야 되겠다 진짜. 신사답게 과제 좀 해. 좀 신사답게. 무슨 소리냐? 야, 지난번 과제 5, 6페이지에는 유리 실험 기구의 용도를 찾아서 아래 이와 같이 용도를 정리하라. 간단하게. 야, 인간의 말로, 한국 사람의 말로, 어? 한국인의 언어로. 이게 여기 해놨잖아. 뭐가 문제야 도대체? 야, 이거 보면 모르겠냐? 실험도 책을 봐도, 잠깐 봐봐, 잠깐만. 여기 봐도, 야, 고무막에, 이거 유리냐? 고무라고 돼 있잖아. 코르크도 고무가, 이거 뭐 유리가 아니고. 플라스틱이라고 돼 있으면 이거 유리 아니잖아. 어? 고무 빨개 이런 것도 다 고무잖아. 유리는 이런 것들이잖아. 여기 고무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이걸 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아니 에브리타임 보니까 엄청 충격받았어. 내가 이거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이거 자료 만들 왜 늦었는 줄 알아? 편집 이게 이 화면 편집을 추가 좀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편집 프로그램이 꼬여가지고 내가 그거 정리하느라 좀 시간 좀 걸려서 지금 이제 이 영상 올리는데, 야, 내가 이거 에브리타임 보고 엄청 황당했는 줄 알아? 야, 왜 에브리타임에다 또 물어보고 있냐? 교수가 뭐야, 질문 다 받아주고 답변도 해주는데, 나 되게 질문 잘 받아주고 답변 잘 해주는 충실한 교수인데 말이야. 억울해 죽겠네, 진짜. 야, 모르고 실험표 싹 다 정리했는데 지워야 할까요? 너무 아까운데, 울고 있어. 나도 그냥 낼라고. 어? 저 진짜 몇 시간 목 빠지라 했는데, 야, 내가 널 시켰냐? 목 빠지라고? 한 17개만 하면 되는데 무슨 소리야. 17개만 찾아서 하면 되는데
다 아는 거 아니었어? 유리면 넌 도대체 봤냐 안 봤냐? 코미디냐 지금? 내가 지금 이거 웃자고 지금 올려놓은 거긴 한데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에브리타임에서 누가 보면 정윤성 교수 진짜 나쁜 새끼인 줄 알겠다 진짜. 사이코인 줄 알겠어. 야 나도 야 내가 입장 바꾼 내가 너희들인데 진짜 이 어기는 도구들 다 조사하라고 5페이지 6페이지 거 다 조사하라 그러면 나도 교수한테 쌍욕 박아 나도 어? 미쳤냐 지금? 유리만 조사하는 거지. 딴 거 왜 철제절로 돼 있는 거 뭐하러 이런 거 뭐하러 조사하라 그러겠어. 어? 진짜 숨 막혀 진짜 흥분되네 진짜. 어? 야 여기도 봐. 여기 설마 오피주 있는 거 다 해야 되나요? 야 한글 읽을 줄 알지? 어? 야 진짜 너희들은 다른 교재 내가 올려줬냐? 여기 있잖아. 5페이지 6페이지 유리 실험 기구 용도를 찾아. 어? 유리신경을 찾아서 정리하라고. 어? 아, 이게 그렇게 어려워? 어? 이거 뭘 어떻게 설명하면은, 어? 그러니까 요새 또 물어봐. 그게 다 유리도구야? 아, 유리냐고? 다시 얘기할게. 고무, 플라스틱, 고무, 고무, 막 이런 것도 있어. 어? 딴 거 안 적혀지는 걸 자꾸 고민했다 그러면 내가 그 이해도 가는데, 이게 어떻게 다 유리야라고 물어보는 게 어딨어? 어? 야, 이거, 야, 에브리타임 보고 나 이거 밤 12시 막 이럴 때 있잖아. 초저녁부터, 밤까지, 이거 말고 다른 글도 있어. 새벽까지 내가 진짜 공포의 도가니였어. 어떤 친구 글삭하고 도망가더만 내가 댓글 다니까. 양심은 있어가지고. 어? 유리만 하는 거래요. 그래, 하는 거라고 적혀져 있다. 우와! 내가 밑에 답 달았잖아. 어? 하? 너는 찔리니까 도망간 거냐? 어? 저 교수님 피셜, 야, 교수님 피셜보다는 문서 피셜을 봐. 문서에 글자로, 글자 피셜, 인쇄 피셜. 이게 적혀져 있었잖아. 어? 참, 이 친구한테 댓글 달았더니 도망갔는데, 이 친구 뭐라고 달았는 줄 알아?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해 줄까? 이거 영상 보고 있는 중에 본인 있지? 이 부끄러움을 느껴보라, 에이. 어? 있잖아. 그, 뭐지? 교수님이 에브리타임에다 올려놓은 글을 못 봤다고 얘기하고 내면 되지, 뭐. 이렇게 달아놨어. 에타 못 보고, 에타 못 보고 무슨 상관이 있죠? 내가 물어보니까 바로 글싹하고 도망갔어. 삭제할 때 이거 사라지고 이거 사라지더라. 동시에 두 개 사라지더라. 어? 야, 다들 50kB 넘으시나요? 4월 2일 12시지. 그때는 공지사항을 안 본 거고, 공지사항 어떻게 올렸는지도 보여줄게. 어휴, 이런 답답이더라. 자, 어? 자, 3월 31일. 자, 이 친구 4월 2일. 뭐야? 24시간 전도 아니고 48시간 전에 교수 공지 올려줬지. 자, 뭐라고 됐지? 파일 용량 기준은 무시하고 아래 기준대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한다는 거 의견 받습니다. 이러면서 말이야. 글자 포인트는 10포인트로 하시고 글꼴은 바탕을 하고 나머지 옵션 건들지 말고 그냥 그림표들 제외하고 5페이지 분량 이상만 되면 오케이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 야 이제 뒤에 와갖고 지금 뒷북을 막 어? 너네 이거 보면 어떻게 생각해? 어? 야 내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다 전달할까? 얘네들 이제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인데 어? 중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 말 정말 안 들었을 거야. 얘들아 숙제해라 뭐 내라 그러면 신경도 안 쓰고 말 안 듣고 마음대로 하다가 그 습관이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 용서 없음이야. 너희 이런 친구들 이제부터 내가 색출하겠어요. 그 교수 인생 중에 런 친구들을 여러분만 봤겠어? 단연간에 가서 많이 봤겠지. 그럼 색출하는 노하우도 아주 특출날 것 같지 않냐? 응? 아주 그냥 직접 실물 보고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용어 PK를 한번 뜰까? 나 때리면 나씨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 울 거야, 울 거야. 어쨌든. 자, 농담이고, 농담 좀 섞어서 얘기했는데, 야, 이제는 대학생이면은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리고 교수가 공지사항도 올리잖냐. 그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질의 응답란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에브리타임 같은 데 올려놓으면 교수가 보냐? 확실한 게 뭐니? 교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 내가 여기 여러분 질문 올려놓은 거 답변해 줄 때마다
야, 이씨, 너 이런 거 묻지 마. 내가 이렇게 면박 주디? 그런 건 그렇지 않고 다 알려줬을 텐데. 어. 그런 거 보면은 물어보면 되지. 뭐 누가 잡아먹어? 물론 핀잔 들을 수 있지. 교재에 정확히 적혀져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나요? 이렇게 핀잔 들 수는 있어도, 야, 이씨, 닥쳐!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리고 과제 어렵다고 징징대는 친구는. 어이, 지금이 고등학교냐? 대학생이야, 대학생. 대학생. 아니, 자료를 찾아서 그 내용을 좀 잘 취합하고 잘라낼 내용 잘라내고 정리해서 말을 만들어서 저기 읽는 사람이 딱 봤을 때, 아, 이해가 돼도 서술을 하는 게 레포트의 기본 아니야? 어떤 친구들 보니까 짜증내는 거 딱 읽어보면은 에브리타임에 그 글은 내가 안 따갖고 왔어. 왜냐하면 누군지 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오픈을 안 하고, 오픈할 수가 없어서 내가 안 따갖고 왔는데, 에브리타임 캡처본 안 갖고 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야, 단순히 자료만 찾아갖고 할 레포트를 어떤 미친 교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저기 레포트를 내겠냐. 그러니까 누가 자료를 잘 찾나. 이런 게임을 안 시켜. 아니, 자료는 교수도 찾아봐도 인터넷에 띡 치면 단어 다 나오는데, 그런 거를 뭐하러 저기, 뭐야, 보고서를 내. 그리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뭐하러 보고서를 내냐고. 어렵게 뒤져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자료를 찾아내서 그거를 나의 내용으로 만들어서 하는 그게 레포트거든. 대학교 여러분 1학년 때부터 지금 이러잖아요. 2학년, 3학년, 4학년 때 가잖아요. 진짜 이거는 교수, 닌겐, 이거는 인간, 이거는 어 불가능한 레포트입니다라는 레포트가 앞으로 여러분 2, 3, 4학년 때 널려 있어요. 우리 학교 종합설계 과목 졸업작품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졸업하기 전에 우리 학교는 졸업작품 종서이라는 걸 해요. 종합설계를. 그때 여태까지 보도도 또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로 종합설계 주제를 잡아가지고 레포트도 쓰고 실험도 하고 자료조사도 하고 그런 거 다 하거든요. 그때 가서 자료만 찾아가지고 종서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 과정을 다 하셔야 돼요. 그 연습을 언제부터 시켜줘야 되냐고 지금 1학년 때부터. 교수가 여러분들 연습시키는 거예요. 진짜예요. 대학교에 왔으면 능력이 길러져야, 스킬이 길러져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생만큼의.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자료만 찾으면 돼요. 근데 이제는 얘기가 좀 다르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줄까요? 회사에서 대졸자들을 뽑아놓고 직장인들을 이렇게 뽑아놓고 회사에서 일을 시키다 보면 보고서를 못 쓴 친구들이 있어요. 인터넷 글에서 자료는 찾았는데 그거를 정리도 알아보기 좋게 정리도 못해? 장문도 못해. 자료 찾으라고 할 때 뻔한 자료를 찾으라고는 하지 않겠지. 찾는 자료 중에 뻔한 자료도 있겠지만 찾기 어려운 자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찾아내는 능력도 길러져야지 회사 가서 자료를 찾아서 보고서를 만들 텐데.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보고서를 입사하자마자 첫 보고서를 딱 내는 순간 여러분 회사의 상급자들이 조용히 와서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보고서 개판이라는 뜻이에요. 니네 대학에서는 1학년 때부터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교수가 보고서를 어떤 퀄리티로 그동안 요구해서 받아왔어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학교 수준 차이는 대입시험 성적으로 결판될 때는 대입할 때만, 대학교 입학 기간 때는 학교 수준이 결정이 되지, 졸업 이후부터는 본인의 역량이 얼만큼 발전했느냐에 따라서 졸업자의 능력으로 학교의 수준이 결정이 돼요. 힘들다는 거 인정합니다. 힘든 과제 일부러 교수들이 내줘요. 레포트 내줄 때. 쉬운 거 절대로 안 내줘요. 어려운 걸 내줘야 성장을 하니까.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아, 토 나오겠네 막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토 나와도 장문의 능력이 본인 할 때 장문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빡세다면 연습해서 이번 기회를 기르는 겁니다. 자료 찾기가 어려웠으면 어려운 자료를 찾는 방법도 많이 삽질해 가면서 진짜 키보드에 대가리 박아가면서 능력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들
잘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게 만든 거, 이런 능력 기르는 것도 진짜 여러분의 능력치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꽤 이런 능력이 완전 완성되잖아요. 4년 내내 8학기 동안 굴르면은. 그러면은 나름 대졸자다운 면모가 돼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진리 하나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대학교 내에서 만만하고 쉬운 레포트는 쉽게 찾을 수가 없다. 괜찮은 남자친구, 괜찮은 여자친구 찾는 것만큼 어려운 게 만만한 레포트 찾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털어막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여기 다 이렇게 알려주고 자료도 막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어? 여러분들이 전혀 나한테 직접 질문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막 이런 식으로 막 여론 조성해 버리면 확, 와, 토 나오네 막 이러고 앉아 있으면, 응? 다 해야 되는 거야? 토 나오네 막 이러고 앉아 있잖아. 그러면은 나는 나대로 화딱지나. 진짜야. 좀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하고 좀 의견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것 같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들 좀 믿습니다. 내부타임에다 글 남기지 말는 뜻이 아니라 글을 남겨도 남기기 전에 교수가 만약에 질문했는데 그 질문을 씹었어. 막 여러분들한테 막 쌍욕을 박았어. 막 인성 막 터진 것처럼 보여. 막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올리는 거라면 나도 말 안 하겠어.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신사답게, 신사답게 갑시다. 어? 자,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뭐야? 행복이 묻고 더블로 갈 수 있어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럼 과제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얘기하는데, 생각해 볼 문제 들어가는 과제는 당연히 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어떤 실험을 하든, 과제 생각해 볼 내용은 레포트에 꼭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요건 그거고, 요거 외에 여러분들이 실험에 도움이 될 만한 거, 아까 저희 교수가 설명하면서 뭐뭐뭐 과제를 넣겠다고 설명했었죠. 그쵸? 그런 내용 다 포함을 시켜서, 레포트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나면 과제 항목에 분명히 정확히 무슨 내용으로 과제, 레포트를 제출하라 이런 말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거지로 어려운 내용 일부러 막 내는 것도 아니고 잘 찾아보면 힘들지만 티끌만치라도 뭔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주제를 분명 드립니다. 드린 노력과 시간에 비례해서 도출할 수 있는 과제 분명 제출해서 그걸로 평가를 내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과제를 하시면 돼요. 뭐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진짜로. 원래 이 대학이라고 하는 바닥, 이 바닥이 원래 그런 바닥인데 어쩌겠어요. 나중에 코로나 사태 끝나고 나중에 저기 뭐지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저기 여러분 위에 3, 4학년 선배들한테 2, 3, 4학년 선배들한테 대학생이 원래 이런 건가요? 레포트란 이런 건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교수가 했던 말대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주변에 부모님, 아는 형, 삼촌, 그런 사람들 다 대학 나오신 분들이니까 이 세상에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대학교의 레포트는 어때요? 원래 이런가요? 그러면 다들 한마디 하실 거예요. Z 같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Z는 좀비의 약자입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교수가 일단은 아이고, 자, 이걸로 강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